복잡한 기계나 제품 열심히 설계했는데 말이죠. 막상 딱 조립하려고 하니까 부품들이 서로 안 맞아요. 부딪히고. 이런 상황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만약 이게 진짜 생산 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겠죠. 조립 라인이 그냥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그 비싸게 만든 금형 있잖아요. 그걸 그냥 다 폐기해야 할 수도 있고요. 설계 단계에서 정말 작은 오류 하나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딱 막아주는 3D CAD의 핵심 기능입니다. 간섭 체크에 대한 실무 가이드인데요. 3D CAD 간섭 체크 완벽 가이드, 여기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간섭 체크. 네. 이게 설계 오류를 줄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비용까지 절감하는 뭐랄까 비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가이드 내용을 좀 보면서요. 간섭 체크가 정확히 어떤 건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또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죠.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간섭 체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 그리고 통찰을 딱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간섭 체크,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가이드에 따르면요. 3D 모델링 환경에서 여러 부품을 이렇게 조립했을 때 말이죠. 이 부품들이 물리적으로 서로의 공간을 막 침범하거나 충돌하는지 이걸 확인하는 기능이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화면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네 이걸 넘어서는 거죠. 실제 만들었을 때 조립 자체가 그냥 불가능해지는 그런 진짜 최악의 상황. 이걸 막기 위한 사전 검증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화면에서는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처럼 보여도요. 실제 부품은 딱 정해진 치수랑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겹침이라도 이게 조립을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특히 자동차 엔진이나 변속기처럼 수많은 부품들이 아주 정밀하게 딱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는 경우 이런 데서는 작은 간섭 하나가 전체 시스템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아예 고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꽤 크죠. 오,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가이드에 소개된 실제 사례를 보니까 이 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모터 하우징 설계할 때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베어링이랑 간섭이 생기는 걸 이 간섭 체크 기능으로 미리 발견해서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례가 있었죠. 덕분에 수천만 원에 달할 뻔했던 그런 잠재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니까요. 야, 이런 걸 보면 간섭 체크가 왜 필요한지 정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설계 초기 단계에서 이런 문제를 딱 찾아내서 고치는 거랑 나중에 생산 단계나 심지어 시장에 내놓은 다음에 발견하는 거랑은요. 이게 시간하고 비용 면에서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크죠. 하긴 그렇겠네요. 미리 발견하면 수정이지만 나중에 발견하면 실패다. 이런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그렇겠네요. 이렇게 중요한 기능이라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나요? 가이드 보니까요. 정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산업, 엔진, 변속기는 물론이고 차체 프레임처럼 좀 복잡한 구조물 있잖아요. 그런 부품 조립할 때 충돌 여부 검증하는데 이건 필수적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같은 거요. 그런 전자제품 안에서도 그 작은 PCB 기판 위에 빽빽하게 들어찬 부품들 아니면 냉각팬이랑 케이스 같은 구조물들 이런 게 서로 부딪히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맞아요. 공간이 워낙 좁으니까요. 심지어는 건축 분야에서도요. 건물의 구조물이랑 각종 설비 배관 같은 게 겹치지 않도록 하는 데도 활용된다니 야, 이건 안 쓰이는 곳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네요. 그렇죠. 가이드에 나온 또 다른 사례가 좀 흥미로운데요. 어떤 전자기기 외부 케이스를 설계했는데 막상 조립하려고 보니까 내부 배터리랑 냉각팬 구조물이 딱 걸리는 거예요. 저런. 그래서 케이스가 제대로 안 닫히는 문제가 있었답니다. 만약에 간섭 체크 없이 그냥 생산 들어갔으면 이미 찍어낸 케이스나 부품들 그냥 다 버려야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다행히 간섭 체크로 이걸 미리 발견해서 설계를 바꿨고 그래서 큰 비용이랑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해요. 휴, 천만 다행입니다, 진짜. 이처럼 여러 부품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품을 이루는 경우 특히 그 구조가 복잡하고 정밀할수록 간섭 체크의 가치는 더 커지는 거죠. 기계, 전자, 항공우주, 조선, 건축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설계처럼 사람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분야까지도요. 정밀한 조립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이 간섭 체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쓰인다니까 그 중요성이 더 실감나는데요. 아까 잠재적인 손실을 막는다는 비용 절감 효과도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중요성. 가장 큰 이점은 역시 설계 오류를 아주 초기 단계에서 잡아낸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이랑 시간 손실을 예방한다는 점이겠죠. 가이드에서도 강조하듯이요. 실제 제품을 만드는 그 생산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집니다. 맞아요. 비싼 금용을 그냥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수도 있고요. 이미 생산된 불량 부품들 전부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할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에는 그 전체 조립 라인이 그냥 멈춰서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과정에는 정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제품 개발 속도가 엄청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요. 개발 기간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게 바로 기업의 경쟁력이랑 직결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간섭 체크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수백만 개 부품이 정말 정교하게 조립되는 비행기 개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1mm,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간섭이라도 생기면 비행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상상만 해도. 그렇죠. 간섭 체크는 이런 아주 미세한 문제까지도 설계 단계에서 미리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이드에 나온 로봇팔 프로젝트 사례도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그 로봇 관절이 특정 각도로 이렇게 움직일 때 내부에 있는 부품들끼리 서로 부딪힐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이 간섭 체크로 미리 시뮬레이션 해봤다는 거죠. 네, 그 사례.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설계 변경으로 해결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덕분에 실제 로봇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었던 심각한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생산 지연 없이 딱 정해진 납기를 맞출 수 있었다고 해요. 납기 준수. 중요하죠. 그럼요.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서 프로젝트 전체의 성공 여부, 그리고 또 고객과의 신뢰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하는 이 간섭 체크라는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는 확인 작업 하나가 전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설계 품질과 생산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해주는 핵심 도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중요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간섭 체크 기능, 실제로 CAD 소프트웨어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요? 혹시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닐까,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요. 사용법이요? 네. 가이드 설명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대부분의 전문 3D CAD 소프트웨어에는 이 기능이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요즘은 거의 다 들어있죠. 예를 들어서 솔리드웍스에서는 Interference Detection, 또 캐티아에서는 Clash Analysis, 그리고 인벤터에서는 Contact Solver, 이런 이름으로 메뉴를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름은 조금씩 달라도 기본적인 기능은 다 비슷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름은 좀 달라도 하는 역할은 같아요. 그리고 사용법 자체도 비교적 직관적인 편이에요. 보통 여러 부품이 조립된 상태, 그러니까 어셈블리 환경에서 해당 기능을 딱 실행하면요,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부품들 사이 간섭 여부를 계산해서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오, 자동으로요? 네. 예를 들어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는 간섭이 생기는 영역을 눈에 확 띄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설계자가 이 부분이 문제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그 부분을 확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진짜 편리하겠네요. 네. 또는 어떤 부품들이 서로 간섭하고 있는지, 그 간섭되는 부피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정리한 보고서 형태로 결과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간섭이 있네, 없네 이걸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런가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자는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간섭이 발생한 부품 위치를 살짝 옮겨본다거나 아니면 부품 크기, 즉 치수를 좀 변경한다거나 혹은 부품과 부품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틈새, 그 공차라고 하죠. 그걸 확보하도록 설계를 수정하는 겁니다. 설계를 더 좋게, 더 완성도 높여나가는 일종의 반복적인 개선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오, 정확합니다. 딱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분석 기능을 활용해서 설계의 정확성이랑 완성도를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과정, 그 핵심적인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이 간섭 체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간섭 체크 기능도 완벽하게만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사용하면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나 기술적인 한계 이런 것도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염두에 둬야 할까요? 네, 맞아요. 만능은 아니죠. 가이드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몇 가지 주의할 점과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품끼리 물리적으로 딱 겹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섭 체크 결과는 문제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조립할 때는 필요한 최소 간격, 흔히 클리어런스라고 부르는 그 틈새가 확보되지 않아서 부품이 너무 뻑뻑하거나 아예 조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요. 어떤 부품들은 설계 의도 자체가 약간의 간섭을 허용하도록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의도적으로요? 네. 대표적인 예가 고무로 된 실링이나 가스킷 같은 부품들인데요. 이런 부품들은 밀폐 성능을 높이려고 상대 부품하고 살짝 겹쳐서 압착되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간섭 체크에서 오류로 표시가 되더라도 실제로는 문제가 아닌 거죠. 아하. 따라서 간섭 체크 결과를 해석할 때는 해당 부품의 기능이랑 설계 의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 빨간색 떴다고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간섭이 있다 없다만 볼 게 아니라 그게 의도된 간섭인지 아니면 진짜 문제되는 간섭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가이드에 나온 기어박스 조립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적인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어도 이게 실제 작동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작동할 때요? 네. 이 사례에서는 간섭 체크상으로는 기어 부품들 사이에 아무런 물리적 겹침이 없었어요. 근데 실제 제품을 조립해서 돌려보니까 기어 사이 간격, 백래쉬라고 하죠. 그게 너무 좁아서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건 단순히 정지된 상태에서의 부품 겹침만 확인하는 일반적인 간섭 체크만으로는 잡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 그럼 그런 종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간섭 체크 말고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건가요? 네,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증 방법을 좀 동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어처럼 서로 맞물려서 움직이는 부품들의 상호작용이나 운동 상태를 시뮬레이션해보는 동역학 해석 같은 거요. 아, 동역학 해석. 네, 또는 부품을 만들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치수 오차까지 고려해서 조립 상태나 작동 성능을 예측하는 공차 분석 같은 기능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 FAQ 부분에서도 간섭 체크는 주로 정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 움직이는 부품 간의 충돌은 충돌 검사라는 또 다른 기능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즉, 상황에 따라서는 단순히 부품이 제자리에 잘 들어가는지만 볼 게 아니라 움직임이나 기능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적인 간섭뿐만 아니라 동적인 충돌 가능성,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차 문제까지 고려해야 더 완벽한 검증이 가능하겠네요. 혹시 설계자들이 좀 흔하게 놓치기 쉬운 간섭 유형 같은 것도 있을까요? 가이드의 FAQ를 보면 몇 가지 흔한 사례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트나 너트 같은 체결 부품이 너무 깊게 조립돼서 상대방 부품을 파고드는 경우, 아, 네. 또는 시스템 내부에 복잡하게 깔리는 전선, 배선이나 파이프들이 서로 겹치거나 너무 심하게 꺾이는 경우, 이런 것들이 흔하게 발생한다고 하고요. 또 기계 설계에서는 회전하거나 직선 운종하는 부품, 예를 들어 모터 축이나 슬라이딩 부품이 주변에 고정된 구조물, 하우징 같은 거랑 부딪히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요. 이런 유형의 잠재적 오류들은 특히 좀 신경 써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정말 주의해야 할 점들이 꽤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만약 간섭 체크를 통해서 실제 문제가 발견되었다. 그러면 설계자는 보통 어떻게 대처하게 되나요? 해결 방법이죠. 네. 가이드의 FAQ Q5에 그 대처법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문제가 되는 부품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부품의 크기, 치수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는 부품과 부품 사이의 간격, 즉 공차를 조절해서 간섭을 피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요. 네, 많은 경우 이런 비교적 간단한 수정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품 위치를 뭐 살짝 이동시킨다거나 간섭되는 부분의 모서리를 좀 깎아낸다거나 못닥이나 필렛 같은 거요. 혹은 관련된 부품의 치수를 약간 변경하는 식으로요. 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부분적인 수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부품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구조적으로 간섭을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간섭되는 정도가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의 형상이나 구조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설계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헉, 재설계까지 가야 한다면 작업이 꽤 커지겠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간섭 체크 결과를 단순히 오류 발생했네 이렇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요. 현재 설계를 더욱 개선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삼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아, 기회로요. 네. 문제를 발견했다면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설계에 반영하는 그 과정 자체가 결국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네, 오늘 3D CAD의 간섭 체크 기능에 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정리해보죠. 첫째, 3D CAD의 간섭 체크는 설계된 부품들이 조립 시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겹치는지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실제 생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와 그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 네, 핵심이죠. 둘째, 자동차, 전자제품, 건축, 항공우주 등등 부품 조립이 필요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설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그렇죠. 광범위하게 쓰이죠. 셋째, 설계 초기 단계에서 오류를 미리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해주니까 값비싼 금형을 다시 만들거나 생산된 부품을 폐기하는 등의 막대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다는 거. 네, 비용 절감 효과 아주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간섭 체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도구는 아니라는 점, 때로는 의도적으로 간섭을 허용하는 설계도 있고 또 물리적인 겹침 외에 미세한 공차 문제나 움직이는 부품의 동적 충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필요한 경우에는 공차 분석이나 동역학 시뮬레이션 같은 보완적인 검증 방법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실제로 당신의 업무에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제품 개발, 설계, 엔지니어링 혹은 제조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간섭 체크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CAD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여러 기능 중 하나가 아니에요. 당신이 만들고 있는 최종 제품의 품질과 완성도, 나아가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과 효율성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실무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 그렇듯 여러분께 좀 흥미로운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펴본 간섭 체크 개념은 주로 부품과 부품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나 공간적인 겹침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형태 위주죠. 그렇다면 미래의 설계 검증 도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냉각팬이 단순히 케이스 안의 특정 공간에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걸 넘어서요, 실제로 주변의 다른 부품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도한 대로 공기를 효과적으로 순환시키는 데 방해되는 요소는 없는지, 즉 기능적인 간섭은 없는지까지 미리 예측하고 검증해 줄 수는 없을까요? 아, 기능적 간섭이라 흥미로운데요. 어쩌면 단순히 형태의 간섭을 넘어서 기능의 간섭까지 예측하는 것, 그것이 설계 검증의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욱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